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3월 15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유럽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가 속도가 중국의 극성기 때보다 더 빨라짐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유럽이 이제 글로벌 팬데믹의 진앙지가 되었다고 말했다는 BBC 뉴스의 Europe now the epicenter of the pandemic, who says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이 자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26개 유럽 국가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BBC 뉴스의 US travel ban on 26 European countries come into force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 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검사 무료 그리고 2주간 유급 휴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CNBC 뉴스의 US House passes a coronavirus relief bill, sending it to Senate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Europe now the epicenter of pandemic, WHO says. BBC 뉴스 보시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유럽 내 감염자 수가 급증하였는데 중국 이외 나머지 전 세계 발병자 수를 유럽이 능가함으로써 이제는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진앙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사망자 및 감염자 증가 내역을 보면은 이태리가 10일 하루 사망자만 250명, 그래서 총 누계가 1266명이 되었고요. 감염자 누계는 13일 현재 17,660명입니다. 스페인의 경우 사망자가 120명이 늘었는데 이게 50% 증가했다는군요. 감염자 누계는 4,231명. 그런데 이 통계는 13일 현재 이틀 전인데 제가 좀 이따가 오늘 현재 통계 숫자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급증하였거든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유럽이 진앙지라고 한 이유를 보면은 유럽 내 감염자가 급증해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감염자 숫자보다 많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증가 속도가 중국의 극성기 때보다도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자국에 돌아갔을 때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동향을 보면은 여기서는 13일 현재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15일 현재 통계를 다시 보여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바이러스 관련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스페인은 2주간 스테이트 오브 알러트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곧 이태리식의 전국 봉쇄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군요. 영국은 유럽 여행 제한을 권고하고 있고 프랑스는 루브르 박물관, 에펠타워를 폐쇄하였군요. 이태리는 국내 전역을 봉쇄 조치했었죠, 이미. 특히 유럽 10여 개국이 지금 국경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 입국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들, 소위 생겐 협약 대상 국가 26개 국가들은 아직 상호 자유로운 국가 간 여행이 되지만은 그 외 유럽 국가들이 이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체코 공화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 및 자국인 출국 금지를 했군요. 슬로바키아는 국경 폐쇄, 오스트리아는 이태리 경유한 외국인의 육로 입국 금지를 하였고요. 유크레인은 2주간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및 소비에트와의 육로 국경을 폐쇄했고 폴란드는 15일부터 외국인 입국
봉쇄를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최신 통계를 보시죠. 제가 후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6시 통계인데요. 여기서 6시라 하면은 제네바 타임, 유럽 중부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오후 2시경 현재입니다. 오늘 오전 6시, 오전 6시 현재 15만 2,428명이 확진되었고요. 사망자 수가 5,720명, 국가 수가 141개국에 해당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틀 전의 통계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사망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만은 확진자 수가 거의 15% 가까이 늘었죠. 그리고 국가 수도 123개국에서 141개국이 되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원래 진앙제였던 중국의 발생자 또는 한국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 확 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유럽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었군요.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비추어서 앞으로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US travel ban on 26 European countries comes into force. BBC 뉴스 보시죠. 미국이 26개 유럽 국가에 대해서 30일간 입국 제한, 트래블 밴을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제어할 목적의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군요.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14일 내에 26개 생겐 국가에 체류한 경우에는 입국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생겐 자유여행 국가란 생겐 보드 프리 트래블 에리아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22개 EU 소속 국가와 비EU 유럽 국가로서 4개 국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국민들은 다른 나라 갈 때 상호 비자가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 영국과 아일랜드는 생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어됐습니다만은 현재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을 포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생겐 26개국을 14일 내에 체류했더라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 사태 확산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내셔널 이머전시를 디클레어한 겁니다. 이 비상조치를 통해서 500억 불의 구제자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하는군요.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량 검사 실패 등 초기 대응에 좀 부실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바이러스 검사를 불이행해서 여론이 악화되었죠. 오늘 오후 뉴스에 검사를 받았지만은 음성을 판정을 받았다고 나오더군요. 참고로 미국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권한은 1988년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하는데요. 대통령 단독으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죠. 현재 30개 국가 비상사태가 유효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때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불 때 이럴 때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죠. 그리고 내일 G7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대책 회의를 한다는데요. 영상 회의로 진행한다고 하는군요. 이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뿐만이 아니라 여행 금지 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럽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협의 없는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G7 정상회의 분위기가 좀 어색할 것으로 느껴지는군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US House passes coronavirus relief bill, sending it to Senate. CNBC 뉴스 보시죠.
미국 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법안을 상당히 서둘러서 의결하였는데요.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선 바이러스 무료 검사, 무보험자도 포함한 무료 검사를 하게 되고요. 최장 2주간 유급휴가, 그리고 폴로 강제 휴가 대상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을 강화하고 학교 및 노인 급식에 대한 급식 프로그램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메디케이드, 노인 의료 보험제도,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어,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및 대응 조치 내용을 보면은 14일 현재로 1681명이 감염되었고 41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연방정부의 그 학생 대출에 대한 이자 납입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유가 지지를 위해서 정부 수교 비축 구매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주 또는 시 단위로 학교 휴업, 대규모 집회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의 경우에 처음으로 프라이머리 선거,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NBA 등 각종 경기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말의 주요 예신을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신 첫 번째 뉴스는 Fed has set the stage for more aggressive cuts, says JP Morgan입니다. JP 모간 은행이 분석한 바로는 다음 주 화수 17일, 18일 벌어지는 FOMC에서 최소 50bp, 심지어 100bp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군요. 이 금리 인하와는 별도로 페드는 지난주에 시중 유동성을 3차례나 긴급 공급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한도, 리포 한도도 5천억 불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월 600억 불의 국채 매입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페드 정책 당국자들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가 있죠. 다름 아닌 미국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미국의 고용 호조에 힘입어서 물가가 지난 하반기 이래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작년 10월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 11월 물가는 2.1% 상승, 12월 소비자 물가는 2.3% 상승, 그리고 1월에 2.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페드의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가 2.0%보다 훨씬 높은 거죠. 페드가 물가 안정 목표를 망각해서는 안 되죠. 지난주에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암호화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의한 셋오프를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금요일 날 일부 반등하긴 했으나 주간 단위로 30% 이상 폭락하였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620억 불 감소하였고요. 세 번째 단신은 미 국무성이 주미 중국 대사를 소환하였는데요. 그 소환 이유가 중국 내에 지금 퍼지고 있는 소문, 즉 미 육군이 코로나 바이러스균을 무한으로 가져왔을 것이라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한 거죠. 네 번째 단신은 국제 유가가 지난주에 이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WTI의 경우 13일 종가가 32불 93전 배럴당입니다. 13일 금요일 일부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연초 대비 45.64% 가격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편집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국내 경제 지표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안목의 경제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파퓰리즘에 기초한 경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찬 한 주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